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 사실 제가 가져온 책은 뭐냐면 요겁니다.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책인데 19세기부터 책을 썼던 에드윈 르페브르라는 작가가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의 약간 일대기 투자 일지 같은 것을 쓴 책입니다. 장르는 완벽히 사실은 아니고 팩션에 가까운 책인데, 사실 이거는 이 작가가 제시 리버모어랑 인터뷰를 하고 나서 쓴 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 작가가 되게 오랜 기간 저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읽기가 훨씬 쉬워요.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딩하는 책에 비해서는 술술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거는 트레이딩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나 또는 장기 보유를 목표로 하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나오는 거를 다 따라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왜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하냐면 100년 된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게 희망, 무지, 공포, 탐욕, 요 네 가지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 희망을 갖고 잘 모르고 또 막 빠질 때는 공포에 빠지고 오를 때는 막 탐욕을 갖고,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 네 가지의 본성을 다 극복을 해야만 좋은 주식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건, 전 사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멘탈을 단련하고 조금 좋게 만드는 데는 진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8가지 메시지를 오늘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8가지 메시지가 제가 100%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게 맞냐 틀리냐 헷갈리기도 하고, 특히 이 중에 일부는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히 성공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건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2022년 같은 장을 보면 와, 연초부터 주가가 너무 빠졌고 채권도 빠졌고 물가는 너무 많이 빨리 올라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랑 똑같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이제 켄 피셔가 만드시는 유튜버인데, 그분은 아주 계속적인 강세론자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질문을 받거나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다. 우리가 시간을 연초부터 잘라서 봤기 때문에 수익률이 새로워 보이는 거지, 특정 시간 6개월, 1년으로 넓혀서 보면은 이런 일은 항상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주가랑 채권이 동시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반기부터만 보면 그렇긴 해요. 2018년 4분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S&P가 20%가 빠지고 채권 금리도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식하고 채권 가격이 동시에 빠지긴 했었거든요. 물론 물가 이런 건 다르지만,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면 과거에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제시 리버모어가 주장하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항상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과거에서 이 예를 찾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새로운 일이니까 벗어나야지가 아니라 그 일이랑 비슷했던 과거를 찾아가지고 교훈을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거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것도 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트레이더예요.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필립 피셔 이런 분들이 아니고 매매를 하는 분들. 예를 들어 시장의 마법사 같은 책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뭐라고 했냐면 매일매일 매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지 말라라는 거죠, 매매를. 이거는 혼마 무네이사라고 하는 일본의 전설적인 쌀 투자자, 제가 또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얘기를 해요. 한 번 매매를 하면,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하면 3일 동안은 일단은 참으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300 몇십 년 전에 쌀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매를 많이 하는 이런 투자자, 선물을 했던 사람도 매매 횟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되게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특히나 저희 구독자분들 훨씬 주식 많이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평균 이상인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전설적인 투자자 수준이 아니라는 가정을 한다면 매매 횟수를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강세를 보이지 않는 주식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옛날에 제가 한번 이것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주도주를 갖고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전 이거는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도주를 따라서 트레이딩 하려면 되게 열심히 주식을 봐야 되고 어느 게 주도주인지를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가치주를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사람들이 안 보는 주식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엄청 쌀 때 사가지고 기다려서 먹겠다라는 방식도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저는 이 주도주를 매매하라는 얘기하고 이 가치주 투자가 둘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얘가 확실하게 주도주인지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지금 당장 좋다고 해서 이거를 샀는데 얘가 주도주가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매매 수익을 내는 것이라면 피해야 된다는 거죠. 주도주라 하면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옛날에 몇 년 전, 1, 2년 전에 있었고 그전에는 화장품이 있었고 뭐 반도체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1년 이상 좋게 생각하는 뭔가 미래가 보여서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세를 보이지 않는 주식을 매매하지 말라는 건 주도주 매매를 하라는 뜻이고요. 다만 이게 100% 옳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이 가치주 방식도 매우 맞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투자자분이 살 때도 팔 때도 처음하고 마지막에 8분의 1의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꼭지에 팔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요 밑에 8분의 1하고 위에 8분의 1은 시장 참여자,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양보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끝까지 맞추려고 하다 보면 주식을 예를 들어 너무 빨리 사거나 또는 늦게 팔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욕심을 버리고 중간을 먹으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이고요. 이 부분도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 주식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을 맞춰본 적은 정말 거의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꼭지를 맞춰본 적도 당연히 없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해보자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제가 참 동의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트레이딩 잘하는 분들이 이 얘기인데 많이 하시긴 해요. 그러니까 평균 매수 호가를 올리면서 주식을 사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전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분할 매수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타이밍과 주가를 보고 주식을 사는 건데 이거를 이분의 주장은 사고 주식이 빠지면 건드리지 말라, 팔든지 나오라는 얘기고 사고 주식이 올라야 더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트레이딩 잘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로직이긴 한데 이거를 제가 이제 ETF만 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하나 오기 전엔 ETF를 좀 더 했었으니까 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인은 어떠냐? 저도 일반인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게 되게 힘든 게 사다 올라간 주식 사다 보면 금방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을 올려서 사라는 뜻은 내가 확실히 추세가 살아있는 그 것을 골랐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 사다가 결국 먹은 것도 토해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항상 근거 없죠 여기는 부분이긴 한데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따라하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주식을 골랐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건 저는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시장이 다르게 가면 바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면 바로 주식을 팔던지 뭐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바로 시장에 순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어떤 종목을 골랐는데 이게 진짜 싸 보이고 가치주라고 판단하고 오랜 기간 제가 연구를 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차트를 봤다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무슨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샀는데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주식이 가지 않는다면
이건 바로 정리하거나 틀린 걸 인정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공부가 잘 되고 확신 있는 주식이 아닌데 내가 샀던 가격보다 내려왔다는 이유로 원금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 가장 큰 실수인 경우가 많거든요. 전 이 부분은 매우 동일하고 애널리스트로서도 항상 제가 틀리면 바로 인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요것도 되게 6번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되게 동의하는 편인데요. 내가 손절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바로 하라는 겁니다. 얼마 되면 손절, 이게 아니라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바로 하라는 거고요. 여기랑 연결시켜서 오르는 주식은 팔지 말고 내가 손실난 주식은 오히려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진짜 하기 힘들고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은 보통 손실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꼭 옳지는 않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인 상승장에서는 오르는 주식을 때리고 자꾸 내리는 주식을 팔게 되면 계속 나쁜 주식으로 주식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시기에 장이 조금 살아있다라고 느끼실 때는 반드시 오르는 주식을 가져가시고 빠진 주식을 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시장하고 내 의견이 다른데 이럴 때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매매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마지막, 이건 제가 이제 지난주 그전주에도 얘기 드렸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이 현금 관리의 중요성을 이분이 강조를 하십니다. 이 사실 되게 웃긴 건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은 레버리지도 엄청 썼고요. 몰빵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작가랑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책을 보는 사람이 자기 같은 전문가가 아니고 저 같은 일반인이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현금 보유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고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현금이 없으면 주가가 빠질 때, 그러니까 너무너무 공포스러울 때 결국 바닥에다가 다 팔고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걸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금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전 이건 되게 동의하고 이번에 사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3,600이 됐을 때 현금을 20, 30% 갖고 있던 분은 그때 마음을 좀 굳게 먹고 더 사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때 만약에 현금이 없었으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때 파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8가지를 제가 찾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더 많은 얘기가 있고 이 책 진짜 잘 읽히거든요. 요거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좀 쑥스럽긴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쓴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목이 끝까지 살아남는 미국 주식 고르기라는 건데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하고는 어떤 건지 그리고 하게 되면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 역사적으로 어땠고 그리고 실제 어떤 주식을 골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나 정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이견 있으시거나 또는 의견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